의원 불패,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표절 이진숙 지명 철회, 갑질 강선우 임명 강행.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 표절 논란이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있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하였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의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라고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표절과 갑질 중 표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중을 따질 때. 글쎄 이것을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따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판단을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여론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무수석은 오늘도 아침에 인터뷰에서 발표를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분에 대한 여러 찬반 양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처리하는 것으로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절이 더 나쁘냐 갑질이 더 나쁜 거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지금 보면 여기서는 현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할 땐 우리가 지명 철회라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진 사퇴의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방법을 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보자 본인이 나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과오라든지 부족함을 내가 국민 앞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내 명예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원래 이렇게 크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고 사실은 엉겁결에 끌려 들어와서 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지금 이런 약간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불러들인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논리 구조를 본다면 사실 이진수 후보자가 버텼고 여기에 지명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임명권자가 직접 본인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훨씬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인사 취소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은 버티는데 이진수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한다면 한간에는 그러면 대통령은 내심 임명을 하고 싶어 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한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반대로는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한쪽에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나는 계속 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매듭을 푸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게 이 지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강선우 후보자를 살리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명 처리랑 좀 더 강수로 여론을 좀 다독이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 동아일보의 제목 뒤에 이런 게 붙었다고 말씀드렸죠. 현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하여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아니고가 큰 주요한 이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아까 이 김종욱 대변인께서는 두 사람의 차이는 여론이 더 이진숙 후보가 더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여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은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진수 후보자는 당연히 낙마할 것이다. 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긴 한데 강선우 후보자는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모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무게중심은 사실은 강 후보자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인사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진수 후보자를 만약에 강행한다? 그건 아예 뭐 노뇌였던 것이고 국민들 눈높이에는 이게 측근이고 이부자리까지 깔아줬던 강선우 후보자를 결국 데려가느냐 아니면은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잘라내느냐인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글쎄요.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호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어서 저희가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현역이게 아니냐를 되게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으로 보이고 사실상 전문성으로 따진다면요. 아무리 그래도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이진수 후보자가 조금이나마 전문성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강선호 후보자가 무슨 여성이나 가족에 관련해서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료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겠죠. 강선호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그립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현역 감싸기를 한 것이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면에서 통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통과했다? 네.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아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이진숙 후보자가 전문성 때문에 낙마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강선우 후보자보다는 계속 이 교육, 이 교수로 있었던 이진숙 후보자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일보 3면 기사가 이게 있었죠.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 3면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성 못 보여준 이진숙 낙마, 의원 불패 강선우 지켰다. 지금 이 이진숙 후보자는 전문성 측면에서도 뭔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낙마를 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강선우 의원은 전문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지금 윤주진 위원님 같은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 지명까지 철회된 마당에 네. 개인의 또 명예가 있어서 제가 좀 비판하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전문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교육부 장관에게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문제 또는 디지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교육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마저도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자녀의 그 해외 유학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논문에 대한 표절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장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백년지대계에 대한 철학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때 굉장히 인식이 좀 깊었다라는 것이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특별히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위에 대해서 특히 뭐 가족학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강의의 경력도 있고요. 또 이 여가위가 여성가족부가 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소위 태움 방지법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입법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오늘 아침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지금 시작할 텐데 네. 임명하게 되는 가장 큰 그 요인 이것을 보면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토요일 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또 김병기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과의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설파했고 또 이 그 민주당의 김병기 그 의원 같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두 분이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혹을 해명했다라는 네.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여당 지도부의 이 의견이 강선우 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들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종합적으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 지도부의 강력한 이건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반영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여당 지도부는 강경하게 이거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요 앞서서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선 이례적으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또 밝혔고 일부 또 실명을 자기가 공개를 하면서까지 얘기한 보좌진도 있었어요. 그럼 여당 지도부를 보좌하는 보좌진 협의회와는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데 당내에선 이게 갈등이나 논란으로도 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논란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는 있죠. 네. 이번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나온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 특히 그 관계가 일방적인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수면으로 떠올랐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협의회장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충분히 마련해 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또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밝혔고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발언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엄호하려고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을 하되 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선우 후보가 그리고 지금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선 해당 어떻게 보면 의원 갑질이나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 6면 같이 볼까요? 강선우 임명하냐 묻자 우상호 그렇다. 아까 저희 직접 들어봤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것 같다라는 중앙일보의 해석도 지금 뒤에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부담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살짝 볼까요? 밑줄. 여권 고위 관계자 강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방송 토론팀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 강 후보자에게 낭만은 곧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라고 전했다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지금 기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자칫 내가 여기서 지명을 철회한다거나 자진 사퇴를 권유를 하면 강선우 후보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날까 봐 그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강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이 이제 약 3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를 하면 네. 이것은 장관 후보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천까지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역 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줄타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현역 의원들은 이제 모든 관심사는 다음 공천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안 주잖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날렸을 때 이것이 갖는 상징성, 네. 이것은 결국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의 연판장 사태를 얼마나 비난했었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 배드캅 국캅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임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비판적으로 얘기했었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여성단체 나서가지고 반대했어요. 당연히 민주당 내부 기류는 강선우 후보 불가론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상한 지라시들이 많이 돌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기류가 바뀌었다, 미담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당이 먼저 나서서 이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역할극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려서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지 결코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저는 결국은 내가 임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반기를 든다? 용납할 수 없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수직적 당정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국 강선우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인 거지 여당의 의견이 뭐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재명 정부 5년에서 첫 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낙마를 하는 거, 현역 의원들 심지어 낙마를 하는 거, 이거는 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김준욱 대변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임명 강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그렇다면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전혀 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정무수석께서 어제 인사 발표하면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고 11명 중에서 1명만 지명을 철회한 것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물론 강선우 후보자는 보이는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의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부정적 여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부담이겠지만, 본인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그 부정적 여론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떤 이 행동을 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오늘부터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이제 지명이 철회된 한 분을 제외하고 임명이 안 된 10명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관한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정상적인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책임감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하고 또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내리신 결정이니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대승적으로 양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마 오늘 원내대표들께서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좀 대승적으로 좀 이 보고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좀 동의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의원님 짧게 국민의힘 동의할까요?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대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강선호 후보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강선호 후보자가 여기서 나는 대통령의 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애정까지 확인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면요 그동안 있었던 갑질 논란 다 용서됩니다. 예, 강선호 후보자님 용기를 내십시오. 네. 지금 본의 아니게 강선호 후보에게 영상 편지를 쓰듯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 관련해서 강선호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기기가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